헛 공약. 반도체 미래 팹리스 키운다더니 예산 91% 깎았다. 윤석열이 신경 쓰겠다, 뭐 밀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 말만 하면 예산이 깎여 있어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해온 반도체 설계회사 팹리스 지원 R&D 예산이 200억 가까이 깎여서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없어. 그리고 스타 팹리스 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했는데 내년도 지원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버렸어. 자, 이러면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치중돼 있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 이게 돈이 된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회사 팹리스, 이 회사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뭐 다들 하는 얘기기는 한데 왜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되냐? 이게 국가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보다 시스템 반도체는 시장 규모가 2배 이상이고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이제 마진이 안 좋아.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마진이 좋단 말이죠. 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팹리스 투자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윤석열이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이라는 걸 내놨어. 여기서 팹리스 지원책이 나오는데 정부가 글로벌 잠재력을 보유한 팹리스 30개 회사를 스타 팹리스로 선정하고 전용 R&D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설계 툴, 기획, 기술, 생산, 판로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지원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18억 2,300만 원 남았어. 2024년 예산이. 18억 가지고 무슨 첨단 기술을, 이게 뭐야? 이거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야? 다 없애지. 이건 왜 남겼어? 214억 5천이었는데 2023년도가 18억 남겨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것도 뭐 하겠어? 91.5%가 잘려나갔어요. 자, 이게 왜 진짜 미친 짓이냐? 팹리스 업계 관계자가요, 지금도 설계 개발자들이 파격 연봉을 제시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많이 나가면서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 자, 저렇게 R&D에선 다 잘라놓으면 우리나라에 그나마 힘들게 일하고 있는 고급 인력들 다 나간다는 겁니다. 해외 유출.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던 그 기술들도 다 해외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밖으로 다 유출시키는 짓을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팹리스 기업 유치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곳 많았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다 깎아버리니까 유치를 아예 포기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반도체 R&D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인력 유출이 심각해질 것이다. 자, R&D 예산 홀대하다 연구 역량 뒤처진 일본, 남의 일 같지 않네. 이게 한겨레의 기사가 이게 나왔는데요. 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R&D 예산을 다 깎지? 반도체 예산도 저렇게 깎아버린다고? 이건 뭐지?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투자, 정부가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걸 아예 안 해버린다. 싹 다 날려버린다. 일본이 이 짓을 하다가 핵심 기술, 이게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 반도체, 지금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 기술을 다시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 TSMC 일본에 공장 짓게 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이것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돈을 막 부으면서 우리가 원래 반도체 1등이었는데 일본이 옛날에 반도체 1등이었단 말이에요. 도시바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든 반도체가 세계 1위였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한테 한 방 맞고 환율 절단 나고 이러면서 반도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30년, 그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일본이 기술에다가 R&D에다가 예산 배치를 예전에 안 했어.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거를 반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설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해드렸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에 방문을 하고 어느 대학에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문에 일본 극우 인사가 한 말이 인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딱 봤을 때 이건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 간첩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일본이 윤석열을 초청을 하고 계속 망신주기 코스로 쭉 갔단 말이에요. 일본이 준비한 코스였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마지막에 윤석열이 게이오 대학인가 어디 가서 연설을 했잖아. 그 대학도 문제가 있는 대학이었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극우 세력들을 키우는 그런 대학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연설한다는 것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연설문은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죠. 연설문 안에 인용된 문구가 있는데 이게 대동아 공영권 이걸 주장하는 애가 쓴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비한 연설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던 인간이 한 말을 집어넣었다. 굳이.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정부 내에 일본의 간첩이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주장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R&D 예산 삭감하고 반도체 예산 삭감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날리고 있는 것. 이건 일본이 그동안 뺏겼던 것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만의 허접한 소설을 제기해보는 바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 첨단 기술이 휘청거리면 일본이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기술은 멈추면 꼬꾸라져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멈췄다가 다시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이 발전 속도를 한 번만 놓치면 그냥 뒤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아예 낙오되는 거예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 반도체가 무너지고 일본이 쫓아가면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계속 성장하면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추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 R&D 예산, 반도체 예산 전부 다 삭감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냐? 일본이다. 결국 일본을 위해서 예산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반도체 예산을 아예 날려버려? 반도체 예산이 조금 깎이는 게 아니라 18억 남기고 싹 다 날려버려. 팹리스 R&D 예산을 전부 다 날려버린다. 이거는 팹리스 포기하라는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 미래를 날려버리는 거다. 그리고 R&D 예산이라는 게요, 정부가 쓰는 거잖아요. 그 중에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없어. 근데 정부니까 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이나 학교나 못한단 말이에요. 성과가 없는데 돈을 꼬라박을 수가 없어. 근데 정부니까 하는 겁니다. 100개 깔아놓고 200개 깔아놓고 1000개 깔아놓고 하나 터지면 오케이 하는 게 정부가 밀어주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R&D 말이죠. 삼성이나 현대차나 R&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중에 성과가 나오는 게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다 날아갑니다. 하나만 터지면 나머지 다 복구하는 게 R&D예요. 그런데 이걸 삭감하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엄청나게 후퇴를 해버립니다. 왜냐?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인재들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이렇게 R&D 예산을 한 번 깎아버리면 이 인재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런 인재들을 다시 키우려면 10년, 20년 걸려.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기술을 계속 쌓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정부가 없었단 말이에요. IMF 때도 R&D 예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렸는데 일반 가정에서 자, 소득이 줄어들면 뭐부터 하냐? 외식 줄이고 좋은 옷, 좋은 거 먹는 거, 소비 줄입니다. 마지막에 줄이는 게 뭐냐면 애들 학원비예요. 애들 공부. 애들 공부까지 못 시킬 지경이면 그 가정이 진짜 힘들다는 거다.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돈이 없대. 애들 공부 학원부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맛있는 거 먹고 비싼 옷 사 입는 거는 그대로 하고 야, 소득이 좀 줄었으니까 니들 학원 다니지 마.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조차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맨 마지막에 줄이는 건데 윤석열은
미래를 위한 투자부터 줄이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줄이면서 늘어난 게 있네? 뭐가 늘어났느냐? 오염수는 일본이 배출하는데 정부 6년간 3조 원 들여서 대응한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여당, 국민의힘은 구상권 청구? 그런 나라가 있니? 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정당 맞습니까? 일본의 정당 아니에요? 일본의 정부, 일본의 정당, 이런 애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상권 청구해야지. 안 들어줘도 해야지. 니들이 방류해서 우리가 이만큼 피해보고 있으니까 이 돈은 니들이 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민주당에서는 구상권 청구에 우리가 쓴 돈을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요청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박성중 있죠. 서초의 박성중, 이번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붙게 될 박성중이 태평양 국가 중 방류 중단이나 구상권 요구한 나라가 있냐? 왜 일본을 괴롭히려고 하냐 민주당 니들은? 이러고 있는 게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답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 대한민국의 여당이 하는 일, 전부 다 일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 아니라 독립운동이다. 이미 이 친일 세력들에게, 민족 반역 세력들에게 나라를 뺏긴 상태다. 그러니까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그 선거가 이번 총선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